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지금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전화 추합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궁금한 점수대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요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의 점수대를 가진 친구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고 추합은 어느 정도 돌 건지를 예측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원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몇몇 과에서 경쟁률이 튀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한 점수대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과들이 몇 개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께 성적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건동 박스권을 넘지 못해서 국민대, 숭실대 이 라인으로 원서를 썼던 이 친구는 2개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수만이에서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최초합으로 붙은 친구가 가군하고 나군을 어디를 썼을지를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 학생이 건국대는 추합으로 붙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건국대를 진학사로 6칸이어서 추가 합격으로 붙었다고 했던 과들을 한번 제가 쭉 나열을 해봤을 때 동물자원, 사회환경, 식량자원, 식품유통, 축산, 환경보건 요 6개 학과 중에서 한 학과를 합격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네모박스의 진학사 12월 30일의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가 많이 튀죠. 그리고 2002 누백은 작년 최저 합격자들의 컷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토대로 올해 2023 누백은 어느 정도일까를 추정한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 진학사 기준으로 891.9점을 맞고 이 친구는 902점이니까 당연히 최초업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다군에서 최초업을 한다. 이거는 무조건 하향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학과를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군이 추합이 많이 도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초합을 3개 다 못했다고 원서를 잘못 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적정이라고 썼는데 왜 예비번호가 나오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최상위권부터 학생들이 대학은 1개를 가지면 원서를 3장씩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장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적정 대학은 추가 합격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학사가 변동이 있잖아요. 상위권에서는 진학사 점수대가 타이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0.1점에서도 갈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타이트함을 진학사가 건동 이후의 학교에도 다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4칸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건국대를 6칸으로 합격을 했다고 했던 학과들을 진학사의 12월 30일 점수로 추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6개다 보일 수 있거든요. 원서를 3개를 다 최초합한다는 거 원서를 잘 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숭실대학교에 추가 합격으로 붙어서 여기를 등록할 친구의 점수대가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가군하고 나군을 숭실대를 쓰고 사실 점수대로는 다군도 숭실대를 써야 되는데 세 학교를 다 같은 학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군에는 홍익대로 상향 지원을 했는데 홍대가 입결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대는 예비번호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3차까지 가서 산업정보공학과를 합격을 했고요. 그럼 진학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이 친구의 성적과 진학사의 성적은 4칸으로 뜨는데 이렇게 4칸짜리가 올해 이 국숭세단 라인에서 생각보다 많이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인문계열 학생도 숭실대를 다닐 친구는 원서를 어떻게 썼을까 보면은 숭실대 중어중문학과와 세종대학교 행정학과를 써서 세종대는 최초합을 했고요. 숭실대는 예비 한 자릿수 대를 받아서 추가 합격을 했고 숭실대로 진학할 상황입니다. 이 친구 역시 진학사 12월 30일에 점수와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세종대의 경우 4점 이상 차이가 나고요. 숭실대도 3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두 학교 모두 진학사로 봤을 때 5칸, 6칸 이렇게 들어가서 둘 다 합격을 했는데 숭실대 중어중문 같은 경우에는 예비번호로 봤죠. 그러니까 최초합을 못한 게 원서를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수대가 애매해져 버린 친구의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이 친구가 탐구 하나가 4등급이 뜨는 바람에 상당히 애매해진 점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는 숭실대랑 세종대를 쓰려면 자연계열 친구이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한 상태로 가군의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교가 국제학부, 법학, 호텔 경영 이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문계열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절대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추합이 많이 돌 거라고 예상이 되는 뽑는 인원이 많은 국제학부, 법학, 호텔 경영 3개 중에 써야 하는데 문제는 이 세종대 이 가군의 세 학과가 올해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뜻할까요? 이 점수대 친구들이 많이 교차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가군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어문계열 쪽밖에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에도 숭실대 어문, 세종대 같은 경우에도 합격권에 드는 것은 교차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대로 적정한 점수의 대학은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의 나군에서 융합반도체공학이나 전자전기랄지 아니면 다군에서 수학교육, 토목, 통계, 파이버 공학과랄지 이렇게 단국대 점수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단국대는 서울이 아니라 용인 죽전에 있죠. 그래서 비수도권 학생들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서울 지역 수험생들한테는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분당 지역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대학이 단국대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북부 지역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단국대를 쓰지 않고 광운대학교를 써서 이렇게 다군을 승부를 보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금 세종대가 생각보다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애매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군을 단국대나 광운대로 써가지고 원서 전략을 써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시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점수대를 낮춰서 광명상가 라인에 있는 친구가 추합으로 붙은 상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국어 점수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이 친구가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점수대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합격했습니다. 나군하고 다군에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로 교차 지원을 해서 써보자 라고 했는데 이 점수대가 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가장 점수대가 그나마 낮은 학과를 학교만 보고 쓴 건데 특히 2024학년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명심하셔야 될 게 내가 상향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낮은 학과는 집어넣으면은 아무리 상향을 해봤자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원서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군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가톨릭대도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군의 특성도 있지만 광명상가 라인이 가톨릭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인문, 어문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친구지만은 어문 계열로 가톨릭대를 집어넣어도 지금 예비 번호가 나올까 말까 그러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 친구는 ICT 공학으로 자연계로 밀고 들어갔는데 아마 명지대를 진학할 것으로 예상이 들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진학사가 국숭세단 밑에부터는 4칸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는데요. 문제는 점수가 애매한 친구가 상향 지원을 할 경우 단국대나 광운대를 쓸 친구가 숭실대, 세종대를 써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2022학년도처럼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했을 때 큰 유리함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진학사를 맹신하는 것도 안 좋지만 진학사를 참고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중위권에서는 점수대가 안 맞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같이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끝까지 원서 전략을 써야 하는 게 정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3개가 다 안 돼서 추가 모집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추가 모집은 현실입니다. 무조건 학교를 다 때려 써야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점수대에서 숭실대를 합격한 친구들 말고는 다 합격을 했어도 다시 한번 공부를 고려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수대가 상당히 억울한 점수대인 거죠. 근데 이 점수대에서 다시 공부를 했을 때 건동홍 이상으로 가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정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정시는 수능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한양대학교 중어중문 같은 경우에 문을 닫을 수 있는 학생의 점수를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도 역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적대로 대학을 간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전략을 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시 영상은 여기까지고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한 학생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